자, 3. 장자의 이상적 경지. 자, 앞에 이야기한 한 바대로, 그러니까 각자 유하는 관점, 우물한 개구리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각자 저마다 자신만이 옳다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참 범인들,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존재들 각자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 특히 우리 그 인간 사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가 많죠. 인간끼리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것은 각자 전부 다 자신의 편협하고 유하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각자 유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현실. 그럼 이런 현실 말고 우리가 참 추구해야 될 바의 이상은 무엇이냐? 아이디얼한 이상은 무엇이냐? 그것이 장자의 이상적 경지. 그러니까 참 이 동양 철학의 특징은 어떤 경지의 철학입니다. 참 어떤 경지에 있느냐? 낮은 경지와 높은 경지. 그 어떤 경지에 있느냐? 아주 이상적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그 동양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경지는 무엇이냐? 앞에 이야기한 그 유하는 관점, 편협한 관점 속에 있는 그런 차원 낮은 그런 어떤 저차원의 그런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차원의 그런 경지가 참 이상적 경지죠. 그것은 유하는 관점, 편협한 관점을 초월한, 벗어나서 초월한 그런 관점이 이상적 경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경지. 고차원이 아니지. 저차원이 아닌 고차원의 경지. 편협한 경지가 아닌 넓은 경지. 광활하고 넓은 경지. 그리고 유한한 경지가 아닌 무한한 경지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편협하고 제한된 관점, 유한한 관점, 제한된 관점과 탐욕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장자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여 절대 자유와 절대 행복을 얻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절대 자유와 절대 행복이 곧 소유하는 논임인 소유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자의 제일 첫 번째 챕터가 소유유 편이라고 앞에 잠시 이야기한 바. 이 소유유의 경지, 이것이 이제 장자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 경지, 정신적 경지, 정신적으로 절대 자유와 절대 행복이 달성된 경지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소유유가 어떤 정지이냐? 소유란 말이 어떤 의미며 이것이 가리키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봅시다. 그 중에 이제 소유유 중에 앞에 두 글자 소유란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 즉 노님, 이 노님이라는 거, 노닐다, 유, 즉 노님은 노닐유자, 노닐다. 그리고 유, 즉 노님은 장자 전체를 통해서 자주 등장한다. 유, 즉 노님, 명사형으로 노님. 장자 전체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데 세속적 차원의 목적의식이 없는 세속적 차원의 목적, 우리 세속적 차원은 전부 다 그 탐욕에 째려서 그 탐욕을 달성하려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속적 차원의 목적의식이 없는
무의자연의 논임, 무의자연의 유의다. 무의자연의 유의고 인의를 버리고 자비를 잊은 유의다 하는 이야기. 무의자연의 유라 하는 것이 아주 진짜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다. 소유하는 유의 삶은 얽매임이 없는 삶이다. 얽매임에서 부자유는 나타난다. 구속된 삶이라. 세속의 존재들은 많은 외부 세계와 얽혀 있어서 그 세계로부터 억압과 구속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참 앞에서 우리가 허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 장자의 부분에서 허유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은자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다 했었죠. 장자는 허유가 자신에게 선양을 하려는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야기를 통해 세속적 가치의 최고인 최고 통치 권력을 비웃기도 하고, 숲속의 나무 중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가 그 자신의 생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해 쓸모없음의 가치를 말하면서 세속적 가치 기준의 쓸모있음에 대해 비판을 받는다. 장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혼자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아주 굉장히 막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아주 참 못생긴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쭉쭉 뻗어서 잘생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막 뭐 이리저리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하는 그런 못생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참, 이 나무 이렇게 참 못생겨가지고 참 참 쓸모가 없구나. 목재로서의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참 쓸모없는 나무네. 이리 저리 뒤틀리고 못생겨서 쓸모가 없네. 그래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 나무의 신이, 나무의 정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 못생겼다 웃잘래? 나는 이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쭉쭉 꽂고 잘생긴 나무는 전부 다 나무꾼이 도끼질에 의해 다 죽었다. 목재로 쓰였다. 죽어서 목재로 쓰였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 장자가 꿈에 딱 깨어났다. 그렇네. 맞네. 참 쓸모없는 게 오히려 이 나무가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이 나무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구나. 그래서 쓸모없는 쓸모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니까 그래 친구가 마당에 있는 이제 친구 왔다고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친구인 장자가 왔다고 친구 왔다고 대접한다고 저 마당에 있는 거위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 하인한테 저 거위를 잡아가지고 삶아 오너라 이랬다. 그리고 그 하인이 어느 거위를 잡을까요? 잘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잘 못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거위가 집 지키는 데도 이제 섰습니다. 거위가 이제 우는데 그래 낯선 사람이 오면 거위가 그 낯선 사람 보고 막 울고 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을 갖다가 막 쫓아가지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 지킨다 하면 개를 가지고 집 지킨다 하지만
이런 문제죠. 예, 뭐, 애완용 개는 뭐, 집 지키는 용도로 마수고, 막, 그야말로 참, 애완용으로만 진짜 키우는, 진짜, 그, 경우지만, 그래서 요즘 애완용의 경우가 참,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지만, 옛날에는 주로 집 지키는 용도로 이제 많이 썼죠. 그 옛날에는 또 이제 개 말고도 이제 거위를 그 집 지키는 용도로 막 옛날에는 이제 어, 쓰게 됐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거위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여행을 가면 참 어디 가면 그 거위가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지명도 또 거위 관련해가지고 지명이 만들어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중국 절강성 수홍에 가면 옛날에 참 유명한 새가 네, 왕이지 유명세가 왕이지가 참 북글씨로 이제 쓰고 이제 그런 유적지가 해보면 왕이지가 뭐고 참 여러 선비들하고 논일고 했던 그쪽이 난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 아자 못짓자 아지 해가지고 거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그 이후에 남송 때 이 주자학 주희 본명 주희 그래 주자하고 육상산 본명 육구연 주자하고 육상산 그러니까 주희하고 주자하고 육상산 즉 본명으로는 주희하고 육구연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때가 있는데 그게 또 아호 해가지고 거기 아자 호수호자 또그 지역에서만 논쟁 벌이고 해가지고 아호라는 데 지명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뭐 옛날에 그 거기를 많이 키웠는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참그 거기를 또 옛날에 많이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집에 이제 거위를 키우는 그 친구 집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그 친구가 하인한테 거위 잡으라 하니까 그 하인이 잘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잘 못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친구가 잘 못 우는 거위를 잡아라 했다. 왜냐? 잘 우는 거위는 도둑 잡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살려주라. 쓸모없는 잘 못 우는 거위를 잡아라 했다. 그래서 장자가 생각해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아까 산에 가서 살 때 나무는 쓸 데가 없어서 오래 살았는데 거위는 쓸 데가 없을까래 잡혀 죽는구나. 도대체 나는 무용해야 되느냐 유용해야 되느냐 모르겠네. 그래서 나는 무용과 유용 이 두 가지도 초월하는 경지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장자가 때 무용지용 해가지고 쓸모없음의 가치를 말하면 세속적 가치 기준에 쓸모 있음에 대해 비판을 간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는 안 적었지만 장자가 추구하는 바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무와 거의 두 가지 기구를 비교하면서 무용지용, 유용지용 그것조차도 초월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에 따른 쓸모 있음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주체적 가치를 버리고 세상과 타자에게 나를 맞추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부자의 속으로 끌어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장자의 사상에 따르면 쓸모없음의 쓸모,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 무용지용이라 하죠. 쓸모없음의 쓸모의 가치를 향해 갈 수 있을 때
나아가서 유용과 무용 모두를 초월할 때 진정한 자유에서 논의는 소요요의 삶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이러한 거의 초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국가나 사회가 세상의 획일적인 법이나 제도를 개인에게 강요할 때 비극이 생깁니다. 장자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을 통하여 다스리려는 위정자의 생각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통치는 무통치라는 것이 그의 사상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의를 구분하여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면 할수록 비참과 불행만 초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의가 그 자연을 압도하면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장자의 정치 철학, 사회 철학도 결국 절대 자유로서의 소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라야 합니다. 잘못된 관점은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길, 극단적으로 말해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점은 세계를 바라보는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의 재물론에서 장주는, 그러니까 장자 즉 장주는 그의 친구 해시보다 고차적인 경제의 지혜를 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체 속에 해시와의 그 일화들이 몇 가지 있기도 합니다. 해시는 이제 명가로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장자는 그 해시가 따지는 그런데 응해주면서도 더 초월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장자가 어느 날 참 그 연못가에서 이제 해시하고 같이 이렇게 연못가에 있으면서 해시가 물고기를 보고 해시가 아니라 장자가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 저렇게 뛰어 논다라고 생각했는지 장자 생각에 물고기가 저렇게 뛰어논다고 생각했는지 장자가 그 물고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물고기가 저렇게 참 헤엄치고 노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가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대. 그러니까 장자가 해시고 니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 그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니는 어떻게 아느냐,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시도 그래 내가 너를 모르듯이 유행가 같아.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나 너를 알겠냐 하니까 내가 너를 니는 내가 너를 모르듯이 니도 물고기 모르지 않느냐.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장자라는 책은 뭐랄까 장자 중심으로 써가지고 장자가 참 그 논쟁에서 약간의 잠시 있은 그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상으로 따지고 보면 그건 일종의 딜레마, 논리학에서 딜레마, 양도론법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양자가 다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장자가 해시한테 너가 나를 모르고 너가 나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내가 물고기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이렇게 이거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너도 내가 아니니 내가 물고기 즐거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해시는 또 해시대로 그래 내가 너를 모르듯이 니도 물고기 모르는 건 마찬가지다 하기 때문에
양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는 이 장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장자를 해석할 때 그 부분을, 그 장자의 그 논쟁 부분을, 장자 배신 논쟁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장자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전에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예,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누가 이기다기보다는 일종의 논리적으로 무승부죠. 논리적으로 무승부인데, 왜냐면, 딜레마, 양도론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무승부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장자 입장에서는 해시가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은 더 고차원적인 경지의 어떤 차원, 그러한 지혜를 자신은 추구한다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 해시가 큰 어떤 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그런 아주 큰 박, 그런 거 인데 그거 참 쓸모가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 장자가 해시한테 야,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냐?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큰 이 우주의 큰 큰 어떤 차원 속에서 논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장자는 해시보다 자신에 대한 그 고차원적인 것을 갖다가 추구한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고차적인 경지의 지혜, 고차적인 또는 고차원적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차원적인 경지 지혜는 무지의 지이다. 앞에 이제 무용의 용, 무용지용 하시니까 무지의 지, 지금 무지지의 지가 되는 거죠. 무지의 지, 무지지이다. 알미 없는 알미다. 알미 없으니까 아주 진짜 무지하다, 무식하다, 무식하다 하는 그 무지보다도 모든 세속지를 초월하는 그런 지로서의 무지를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노자의 사상과 상통하는 도를 얻은 경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도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로서 만물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생일, 노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는 일을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 라고 노자에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가 꼭 일을 낳는다기보다는 그때는 도가 곧 일이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 자체가 일이다. 도는 모든 포괄하는 하나다. 그 하나를 갖다가 세분해서 이야기하면 만물이 된다. 실제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노자에서도 이야기했죠. 노자 사상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 도고, 하나인 도고, 세부적으로 보면, 만물이다. 온갖 존재의 만물이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갖 존재의 만물이다. 그래서 도와 만물은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하나, 정말로 하나인 것은 논의될 수도 사유될 수도 없다. 이러한 하나, 정말로 하나인 것은 논의될 수도 사유될 수도 없다. 노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도로서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 도죠.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인 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노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도로서의 하나이다. 그랬죠. 이 장자는 이 도를 생각하는 도와 하나가 되는, 도가 곧 하나를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말하는 개별적 존재, 만물 속의 하나인, 내가 지금 자꾸 하나라는 용어를 같이 쓰는데, 그, 도로서의 하나하고, 우리 개별적 존재 속에서의 하나라고, 둘 다 한국말로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는 전체로서의 하나. 도를 하나라는 건 전체로서의 하나. 그런데, 그, 만물 속의 개별자적인 그 하나는 그 전체 부분 속에서 만물 여러 개, 수많은 만물 중에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두 가지는 다른 하나입니다. 전체로서의 하나냐, 그 전체를 세분한 만물의 개체로서의 하나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전체로서 우리 만물의 개체로서의 하나, 그 중에서 우리 사람도 만물의 개체로서의 하나인데, 이 하나가 도로서의 하나, 전체로서 하나와 합일되는 그 경지가, 말하자면 어떤 장자가 추구하는 경지가 된다. 노자에서 장자로, 그거, 연결되는, 아니, 뭐, 노자든 장자든 도가적 경지가 곧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도와 합일되는 그런 경지. 합일이란 말이 하나로 합한다 하는 말인데, 그때 하나라는 것은, 도라는 전체로서 또 하나도 아니고, 개별적 존재로서 하나도 아니고, 우리 개별적 존재의 경지가 높아지가지고, 도와 한 몸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됨. 그런 측면에서 도와의 합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할 때, 내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그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다,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도라는 전체로서의 하나, 개별자로서 하나하나 할 때 하나, 그리고 우리 개별자의 하나가, 개별자로 하나가 도라는 하나와 그거 일체가 되는 그 하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를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와 사상가로서의 장자는 하나란 인식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노자 제1장에 첫머리 말, 그 취지, 그 사상적 취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가 사상 입장에서는 그는 하나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했으며 명가보다 깊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런 어떤 측면들을 재물이란 사물을 볼 때 자연성, 천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 이게 이제는 도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같다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자라는 책의 첫 번째가 소유편이고, 두 번째가 재물론편입니다. 재물론편인데, 그 중에, 론자는 논하다 하는 어떤 그런 글자인데, 그것을 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쟤는 가지런하다. 그러니까, 이 가지런히 하다. 동사 목적어, 물을 가지런하다. 만물을 가지런하게 하다.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돼가지고, 다른 어떤 그 존재들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도 입장에서 봐서는 모두가 똑같은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다 있고,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이거죠. 도 입장에서는 인간이든 다른 존재든 모든 사물은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차원적이고 아주 무한한 경지로서의 도의 경지에 서려면
그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봐야 된다. 그 얘기. 그것이 재물인데. 그런데 그 재물론이라는 편명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논할론자를 붙여가지고 재물론하면 물론 모든 존재의 그런 논쟁을 갖다가 가지런히 한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내하고 니하고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옳다고 하느냐? 그 차이, 그 다양한 의견의 차이. 결국 그것도 같은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그 평등하게 보는 입장. 그래서 재물론을 갖다가 물론을 갖다 고르게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재물론, 물을 가지런하게 보는 그런 논,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물을 가지런하게 보는 그런 관점, 그런 측면인데, 도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 재물이란 사물을 볼 때 자연성, 모든 자연성, 천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모든 자연성으로 보면 모두 다 똑같다 이야기죠. 사물을 자연에 비추어 보는 것이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존재는 하나가 다 유한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한을 초월한 관점,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면 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도의 관점은 무한한 관점이죠. 그 유한을 초월한 무한한 관점, 곧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는 뜻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자연에 비추어보는 것이란 유한을 초월한 관점, 즉 무한의 관점, 즉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경지가 아주 고차원적인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경지, 즉 유한을 초월한 무한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한의 특정한 관점을 가진 보통의 존재에게 각종 각양, 유한의 특정한 관점을 가진 보통의 존재에게 각종 각양의 괴이한 듯이 보이는 현상은 각종 각양의 괴이한 듯이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존재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존재는 괴이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른 거는 괴이하지만은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람이 괴이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중국에 이전에 서시라는 아주 미인이 있었는데 인간은 기준으로 봐서는 미인이지만은 그 물고기가 보면 놀라서 도망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보면 좀 괴이한 존재다 이야기.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의 기준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 안에서도 그렇죠. 인간 안에서도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바지만은 인연과 적파를 달리하는 쪽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자신만의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부류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괴이하게 보는 것이죠. 괴이하게. 그러니까 서로를 괴이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전체를 두고 볼 때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다르지만 본디부터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만물은 모두 다양하죠. 각종 각양으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각자는 전부 다 자기의 본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본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존재, 각각의 존재의 본성과 개성을 인정해주라 이야기죠. 만물은 다같이 도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비록 현상적으로 천태만상이나
도에로 귀일되는 점, 도에로 귀일되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하나로 돌아간다. 이죠. 도에로 귀일되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도 역시 상대적입니다. 도의 관점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도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은 평등하게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평등은 우선 자신의 기준에 집착하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앞에서 말한 노나라의 임금 같은 경우로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참 서양의 그 신화에 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그 프로크루테스라는 그 도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프로크루테스는 자신이 누워 자는 침대, 자신의 키에 맞춘 것이죠. 그게 맞춰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그 침대 길이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그 짧으면, 키가 더 짧으면, 늘려서 그 침대에 맞춰서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다 뭐 자신도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데 지 키에 맞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프로크레세스의 그 침대 이야기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계승말사를 이야기할 때 전체주의에서 각각의 계승을 그 인정하지 않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단할 때 프로크레테스의 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참 우리가 그리주의 시대에 그 이야기할 때 그때 흔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각각의 어떤 뭐 견해 다양한 견해를 인정 안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참 요즘 같이 어떤 이 이념적 대립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상대에게는 말하자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 그것도 뭐 일종의 프로그레스 침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도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양하고 그렇지만은 이 만물끼리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은 도의 입장에서는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 서서 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그것을 그 차이를 말하자면 어떤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해주고 다른 쪽을 갖다가 부정하고 비난한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 차이를 각각의 개성으로 인정해 주라 그 이야기죠.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여기는 관점은 장자가 말한 바 자신의 공간에 매여있는 우물한 개구리나 자신의 시간에 매여있는 여름 벌레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에 근거하여 남을 재단하는 선입견은 나와 남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론에서 그것은 오상아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로 표현됩니다. 앞에 재물 두 글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물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재물이란 두 글자도 있고 재물론이란 이 편에서 이 챕터에서 재물론 편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하면서 재물과 재물로 두 글자로 이야기해가지고
재물, 노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물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재물론에서 그것은 오상하,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로 이 표현 되는데, 이 오상하, 이 오자도 나오자고, 아자도 나왔다니까, 오도 나라는 뜻이고, 아도 나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상은 잃어버리다 하는 동사입니다. 오상하.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나의 독단, 우물한 개구리 같은 나의 그 유한하고 편협한 견해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개별자로서의 이 유한한 견해를 버려서 그것을 초월해서 도의 경지로 간 제한된 관점과 선입견을 버리고 이러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이상적 존재를 장자는 지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의 독단적이고 편협한 관점을 버리고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그 존재를, 그 이상적인 도달한 이상적 존재를,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이상적 존재를 장자는 지인이라고 부른다. 지극한 존재, 지극한 존재, 지인, 지극한 존재라 부를까. 장자가 추구한 지인의 경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장자가 추구한 지인의 경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오상하이며 재물이다. 내가 나를 버렸다. 나의 독단적이고 편협한 관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물을 가지려 한다. 만물 평등이 뺏어본다는 얘기. 도의 관점에 선다는 얘기. 그런데 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말로 이루어지는 논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인 관점에 따라서 논쟁을 할 때에는 어느 쪽도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할 길이 없으며, 또한 어느 쪽이 정말로 옳고 그른지 결정할 방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누가 옳았냐 알 수가 없다. 우리 개별자끼리 서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다. 도의 관점에 서서 봐야 된다. 장자, 즉 장주는 시비의 개념은 각 사람의 유한한 관점에 근거하여 이룩되었기 때문에 모든 관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언어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면 만물에 대한 분별 기준을 무화시키게 되고 없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무화시키게 되고, 이는 곧 자와 타자의 분별을 없애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우리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유한한 사고를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사고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물에 대한 분별 기준을, 이것저것 분별한 기준을 이제 없게 만든다. 무화시키게 되고, 이는 곧 자와 타자의 분별을 없애는 대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장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가 이것이며, 자와 타자, 만물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자유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